예, 이번 시간은 그 인생의 의미 그 하편, 예, 거기를 해설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상편을 이렇게 좀 조그만 칠판에다가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이 비대면도 아니고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대면이 아니라 비출면 뭐 하여튼 얼굴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아이 참 그러자도 지금 유튜브가 전부 좀 어려운데 아주 그냥 참담한 조회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특별히 웬만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제 전부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시청자분들 취향에 일부에는 제 이런 차림새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도 있을 텐데 그럼 그분들한테는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보지 않으면 그만이다? 아, 그게 아닙니다. 어, 그냥 유튜브 아이콘 너무 작은 거니까 클릭하고 그냥 저기 주무시기 전에 예, 틀어놓고 소리만 들으시면 됩니다. 예. 저도 이제 자기 전에 이렇게 유튜브 방송들을 이렇게 틀어놓고 하면은 이제 계속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는데 뭐 천장에서 보는 뭐 그런 장치라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머리맡에 그냥 그러니까 저기 스마트폰 그것도 폐 스마트폰이죠. 이제 제 지금 쓰는 전화는 12시 되면 꺼버리고 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해가지고 거기서 머리 위에서 돌아갑니다. 그렇게 화면 계속 보기 힘듭니다. 그래 놓고 그냥 듣기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새 수면용으로 뭐 빗소리 같은 거 그런 것도 저도 가끔 즐겨 듣기는 하는데 빗소리 들으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잠 안 옵니다. 별로. 그런데 이 강의하는 이제 유튜브 그러면 훨씬 더 잠이 잘 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요즘 유튜브는 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전부 저기 뭐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분들도 많이 뭐 저 요새 하도 뭐 그냥 여기저기서 뭐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가 본데 구독자가 수천이 되어도 그냥 저기 그 조회수는 100? 뭐 이런 식으로 새로 올리는 거 조회수 그런 정도입니다.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 한 번 기록한 것은 계속 남고 그리고 또 아무리 새로 올린 거 조회가 이제 참 초라해도 그래도 오래된 것들을 계속 봐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 기록의 의미로서 계속 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 내용 이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 낭독 내용 자체가 하나의 이제 알기 쉽게 해설서고 본격 그 철학책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주의 깊게 보면 대강 이렇구나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뭐 제가 더 알기 쉽게 해설한다기보다도 그냥 이제 그 얘기는 또 이런 얘기다 하고 다시 또 얘기를 들으면은 혹시 더 도움이 됐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내용의 요약에서는 인생의 의미 그 내용은 요거는 좀 아주 칸트에서는 이제 인간의 이성
드디어 이성을 강조했다 이거죠. 그래서 순수 이성, 그거를 이제 상당히 그거의 비중을 이제 늘려가지고 그거에 대한 분석을 했죠. 순수 이성 비판 아시다시피. 그런데 니체에 이르러서는, 그러니까 칸트의 인간 이성 이거 비판 분석 이것만 봐도 그 전의 그 어떤 인간은 뭐 자연 세계에 그냥 일체하려고 하는 하나의 존재일 뿐이다, 이 정도로 얘기한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이제 진보된 것이고, 그 우주의 전체의 신 중심의 그러한 세계관에 비해서는 상당히 인간 이성의 중요성을 아주 굉장히 크게, 획기적으로 크게 한 것이죠. 그런데 니체는 인간이, 그렇다 하더라도 칸트는 그 신의 그 체계 하에서, 신 아래에서의 인간, 이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니체는 인간의 주체적인 위치를 강조했죠. 주체적인. 그래가지고 그 신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자기가 이걸 개척하는데, 신을 뭐 있어야 할 필요가 어딨냐? 필요 없다, 신은.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 이걸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더 나아가서 사르트르라는 아주 근대, 이 사람은 뭐 오히려 가만히 있어봐. 1996년.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 글을 쓴 하기락 철학자와의 그 어떤 생애 연대도 뭐 큰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사람이죠. 사르트르도 인간의 주체성, 인간이 실존은 자신 존재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얘기하면서 그 아예 신이라는 것을 있으면 어떠냐, 있어도 무방해, 근데 있는 게 무슨 상관이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하이데거는 또 어떻게 됐냐면은, 뭐를 또 강조했냐면은 존재, 맨날 존재 얘기죠. 존재. 하이데거는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존재인데, 그런데 뭐냐면은 그 인간의 자유,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의 존재의 중심으로 이렇게 자꾸 볼 때, 신을 이제 이렇게 의치 않고 그럴 때의 그 허전함, 무의미함, 이것을 많이 강조했죠. 그리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키어케고르는 이 신에 대한 것을 오히려 강조하고, 신 앞에 수그리고, 그러니까 뭐 신 앞에 단독자, 그 얘기 유명하죠. 수그려야 진실한 존재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무신론이라는 것이, 철학의 무신론이라는 것은 뭐를 동반하냐면은 허무를 동반한다, 그런 것이고, 철학의 무신론은 허무를 동반하고, 유신론은 무신론, 허무, 유신론은 이제, 허무는 어떤 허무냐면은 인간이 놓인 인간 개개인은 이렇게 주체성이 강조돼서 이렇게 딱딱 뚜렷이 드러나는데, 그럼 인간이 생겨난 배경은 무엇이냐? 그거 얘기할 때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허무한 존재, 허무한 바탕이 허무하죠? 근데 유신론은 그 어떤 딱 신이 의도적으로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는 아주 탄탄하게 그것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인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왜소해질 수밖에 없죠. 인간이란 존재 자체는. 왜냐하면 신에 종속된 그런 존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이제 진행되어 갔냐면은 자연인, 이성인, 그래서 그냥 생을 찾는 거, 실존, 이렇게 생철학이죠. 예. 자연인, 자연과 이제 동화되는과 이제 일치하려는 그런 인간에서 이성을 가진 인간임을 이제 강조되다가 그러면서 다시 생철학, 그 생명 그 자체 그거를 이제 강조되고 실존 이렇게 이런 단계로 인간에 대한 탐구가 진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어떻게 이제 인간의 그런 이제 세계를 움직이는 그 정신 작용 이런 거를 가장 밑에서 감수성 충동이라고 감수성에 의한 충동이 일어난다. 이 감수성이라는 건 느껴가지고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에도 있는 거. 식물에도 햇빛을 받고 그걸 가지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걸 감수성 충동. 그게 제일 밑바닥에 있고 그 위에 동물에 있어서 본능이 있죠. 본능이라는 그 이상의 행동 양식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연합적 기억, 연합적 기억을 이제 종합해서 하는 그보다 더 고등한 동물의 존재 양식이 있고 그다음에 실천적 지능, 실천적 지능이 그 위에 실천적 지능은 그러니까 좀 연합적 기억 이거는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동물 그리고 실천적 지능 상당히 고등 동물 개나 원숭이 정도 되는 것. 연합적 기억은 어떤 어떤 중간치 그런 동물이죠 이제. 그리고 실천적 지능 그리고 그 외에 정신작용이 있다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는 작용들 이런 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우선 단계적으로 다시 얘기를 하면은 물질층 이것은 이 감수성 충동은 이제 세상의 감각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없는 거죠. 이제 물질층 저기 그냥 그 광물들도 가지고 있는 거. 여기에서 이제 유기층이란 게 있죠. 유기층. 그렇게 해서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심리층,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물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정신층, 혹은 인간의 거다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요 물질층은 완전히 지배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 법칙 예외가 있나요? 없죠. 그냥 수식으로 다 설명이 되죠.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건축과 그냥 모든 그 세상의 물질들 그런 거 많은 걸 이제 지배를 하죠. 건축을 하고 여러 가지 로켓도 쏘아 올리고 그런 여러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물질층
가능합니다. 근데 유기층에 들어와서는 이제 조금 더 어렵습니다. 수학으로 이제 수학으로 물질층은 이제 수학으로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모든 걸 설명하고 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기층에 있어서는 그렇게 인간이 수학으로 뭐 아주 고등적인 관점에서는 또 객관화시킬 수 있지만 완전히 그렇지는 못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유전공학을 지금은 이미 발달해서 돼 있지만은 그래도 식물의 씨 뭐 이런 거를 제 마음대로 이렇게 막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유기층은 더 인간이 다루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심리층은 동물 어느 정도 움직이는 동물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그걸 우리가 100% 확실하게 이게 다룰 수는 없죠. 이제 동물들 이제 고등 동물들 그러니까 요새 물론 동물하고도 교신하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교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건 동물도 갖고 있고 인간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다 공통점. 인간은 광물은 요거 하나만 갖고 있고 식물은 여기까지 갖고 있고 동물은 여기까지 갖고 있죠. 인간이 여기까지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이 요 네 개 다 갖고 있는데 요 심리층은 인간도 가지고 있죠. 자기가 혼자 개인으로 생각할 때 자기가 어떻게 맘대로 혼자 있을 때 맘대로 술만 맞고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해서 그걸 또 통제해야 되죠. 자기 스스로 인간은. 그래서 그거를 통제하는 거 이게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 심리층 이런 걸. 근데 이 정신층은 이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고 인간 사회에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발달한 사회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서로 이 정신은 요 정신에만 있는 신이라는 거는 뜻은 바로 이제 인간의 우리 표면의식 그 이상 가는 그러니까 위에서의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신. 그러니까 정신층이란 것은 여기서 말하는 정신층은 단지 동물에 대해서 고등하다 그런 뜻에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요즘 집단적인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동물도 집단적인 거 있지 않느냐. 개미도 벌도 그렇고 그냥 어떤 물소 때 염소 때 아프리카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거기는 그러니까 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쫙 어떻게 움직이는 거니까 어떤 서로 협의하고 그런 건 복잡한 그런 게 없죠. 아무리 계절에 따라서 강을 건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루돌프 스타이너라는 사람은 이제 동물의 한 종의 특성이 인간의 한 개인과 비슷하다 수준이다 그렇게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인간 개개인이 있는데 이건 다 독립적으로 자기 생각을 다 하고 있으니까 다 하고 있어요. 이걸 그런데 이 어느 국가라든지 사회 큰 목적에 맞게 서로가 절충하고 이 서로 관계들은 어떤 관계냐면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는 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적 서로 대적 이런 서로 존재들끼리 막 절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물론 해겔의 정반합 그 얘기도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서로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세계가 통일되고 이제 개개인 사회에서도 이렇게 서로 조정해서 타협해서 더 큰 이 공간을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딱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딱 피라미드 식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 더 위의 차원에서 인간 정신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만약 이들이 서로 타협하고 융합해서 이렇게 합체된다면, 그러면 이게 좀 더 합치돼가지고, 인간 사회, 그리고 인류 전 세계가 세계화가 돼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고 완전히 그냥 그런
나라가 세상이 된다. 그리고 각 개개인이 여태까지 자유하면은 이제 주로 보수적인 거 자유주의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 하면 되게 그렇잖아요. 예, 강자들의 자유 이제 돈이 더 많고 힘이 더 있는 사람들이 자기 능력과 자유를 발휘하는 그런 거라고 이제 보여지죠. 근데 바로 이제 모두가 자유라는 건 뭐냐면 어, 절대 자유, 그러니까 아나키즘, 무정부주의 이거죠. 절대 자유, 모두가 자유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걸 통제할 정부가 없다는 거죠. 정부란 거는 위에서 통제한다는 거는 그 완벽한 의미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자기 스스로 이 영적으로 전부 발달해서 자기 스스로 내키는 대로 해도 서로 간에 뭐 공자 거기에서도 뭐 어느 이상 가면은 자기 내키는 대로 해도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 없게 되더라.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개개인이 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도 공동사회생활에 어긋나는 일이 없다. 이런 세상이 되는 건 어떤 세상입니까? 예, 무정부주의, 아나키즘이죠. 이제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궁극적으로는 이 무정부주의, 이제 인간의 이제 그 물질층에서 유기층에서 심리층, 그다음에 정신층이라는 인간의 최고도의 여기서 이 대타협을 이루고 서로 간의 하모니 조정을 해서 그게 되면은 그것이 즉 이제 그 인간이 그러면 인간이 이 전체가 이렇게 통합해서 하나가 된다. 이거는 뭐가 된 무슨 뜻이냐면은 그 인간이 곧 신이 된다. 이겁니다. 더 굵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신 인간이 곧 신과 같아진다. 여기서니까 그러니까 개개인을 가지고 이제 막 무신론자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이렇게 정신작용, 정신층을 화합해가지고 이제 커다란 완전히 범위에서 각각의 존재가 어떤 통제받지 않는 절대 자유적인 존재로서도 서로가 무너지지 않고 와해되지 않고 그런 이제 그런 자몽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존재가 되면 그게 곧 신의 세계, 완전한 천국 그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